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또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있었어도 영부인 구속은 처음 있는 일이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이유,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진품 목걸이를 특검이 내밀었는데도 김 여사가 끝까지 안 받았다고 부인한 게 구속의 결정타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수감번호 4398번, 두 평 독방에 갇힌 김 여사 소식,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심사 종료 9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가방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여사는 오늘 오전 수용실로 이동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용복을 입고 수감번호 4398번을 부여받고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김 여사는 두 평 남짓한 독방을 배정받았는데 침대와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와 이불이 있는 구조입니다. 김 여사는 운동과 목욕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돼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일반 수용자처럼 일반 접견실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는 빵과 잼 등이 제공됐지만 김 여사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식사를 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습니다. 어제 특검이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이라며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을 제시하자 영장 담당 판사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안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서희건설의 자술서와 목걸이 진품이 나왔는데도 김 여사가 수령 사실을 부인한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도 특검의 진품 목걸이 제시에 매우 당황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내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의 결정차가 된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자,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고 자수했죠. 그런데 목걸이 말고도 당시 함께 착용했던 귀걸이와 브로치도 줬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집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특검팀에 제출된 건 지난 11일.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자수서를 공개하며 구속을 통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자수서에는 김 여사 측의 목걸이 외에 브로치와 귀걸이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가가 각각 2, 3천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반클리프 목걸이 외에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사의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 측이 전달한 추가 장신구들이 순방 때 착용한 귀걸이, 브로치와 같은 제품인지 확인 중입니다. 이 회장 자수서에는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으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장신구 구입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5천만 원짜리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사다 줬다는 사람도 나왔죠. 바로 사업가 서모 씨인데, 자, 김 여사가 먼저 돈을 줄 테니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고 했는데, 자, 결국 대금의 절반 이상은 받지 못했고 다른 제3의 인물에게 일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사업가 서모 씨가 지난 2022년 백화점에서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바세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입니다.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인데 서 씨는 김 여사가 먼저 시계 구매를 요청했다면서 VIP 할인을 받아 5천여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시계의 보증서와 보관함을 확보한 특검은 서 씨가 이 시계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대금 일부를 건네받았지만
절반 이상의 금액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시계 구입 대금을 일부만 돌려받았고 대금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면서도 그게 얼마고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서 씨가 용산 대통령실 로봇 경호견 공급 계약을 따내려고 시계를 뇌물로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특혜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가로 받은 게 1억 6천 단위고 고작 1,670만 원이다. 정상적인 계약이면 적어도 3억은 받았어야 됐다. 특검은 내일 김 여사 소환 조사에서도 시계의 행방과 구입 대금 지불 여부 등을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한남동으로 관저를 이전할 때 그 공사를 따낸 인테리어 업체 21g. 김 여사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업체여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까지 했었지만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특검이 21g과 감사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건축업체 사무실로 특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회사 21g입니다. 증축이나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요구 정식으로 온다면 좀 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특검은 21g이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공사를 따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의 부인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김 여사 측 유모 행정관과 동행해 추가 대금을 결제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관리비서관 재직 당시 관저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의 주거지와 감사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조사 당시 누가 21g을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21g 관계자에게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아 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명품이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은 목걸이 말고 시계부터 봅시다. 이 명품 시계 5천만 원짜리는 지금 아직 못 찾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가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이 5,4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인데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시계를 사서 건넸다는 사람은 있는데요. 돈을 낸 사람이 불분명합니다. 시계를 산 사업가 서모 씨는 김 여사 부탁을 받아서 대신 사다 준 거다, 이렇게 밝혔죠. 2022년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서 씨가 찬 시계를 보면서 이런 시계는 얼마나 하냐, 외국에 나가려면 시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대체 이 시계를 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계가요, 빈 상자만 찾았지 시계 실물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게다가 이 시계 상자가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반클리프 가품 목걸이랑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수사를 방해하려고 모조품을 갖다 둔 거다, 이렇게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빈 상자만 나온 바쉐론 시계도 어딘가에 진품이 따로 있을 거라고 특검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달라고 해서 그냥 대리로 사준 그걸 넘어서서 뭔가 대가성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업가 서 씨가 김 여사로부터 이 시계 구매 대금을 전부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또 얼마를 댄 건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요. 또 이 서 씨가 대통령실과 로봇 경호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의 소유주였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시계를 사서 줬다는 시점, 또 로봇 경호견 공급 계약 시점이 모두 2022년 9월로 같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결국 구속이 됐는데 명품이 김 여사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김 여사가 받았다는 이 명품들 살펴보면요. 반클리프 목걸이 1개, 또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1개와 디올백까지 여기까지만 정가를 합쳐봐도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시기도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6개월에 모두 몰려 있는데요. 대통령 권력이 가장 센 취임 초기에 영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특검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나 봐요. 네, 이 명목상으로는 당선 축하 선물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 또는 이권과 얽혀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했던 서희건설의 이 맞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고요. 건진 법사를 통해서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통일교 측, 캄보디아 개발 원조를 증액시키려고 청탁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최재형 목사도 디올백을 주면서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어쨌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수감이 됐는데요. 안에서 식사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 여사가 남부구치소에 들어간 지 27시간 정도가 됐잖아요. 구치소에서는 수용번호 4398번으로 불릴 텐데요. 이 구치소에 없는 수용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된 번호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구속 이후에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김 여사 측은 원래 식이 장애가 있는 데다가 현재 몸도 많이 안 좋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쨌건 특검은 내일부터는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 내일 오전 10시에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김 여사 측에 물어봤더니 김 여사 본인의 생각과 권리라면서 김 여사가 출석 의사를 보였다고 하고요. 다만 내일 특검 질문에 답을 할지는 내일 현장에서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일 현장에 나오는 모습은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출석 때처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고요. 김 여사가 탄 호송차가 특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결수라서 반드시 수용복을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상복을 입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선 김건희 특검과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놔라, 못 준다. 종일 대치 중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손인혜 기자, 당 지도부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당사로 집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오늘 오후 대전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곳 서울 여의도 당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의 대치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검진 법사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통일교 측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통일교 신도 명단과 당원 명단을 비교해 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일단 20명 정도만 협조했습니다. 단 한 명도 당원이 아닌 것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요청하고 있는 500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명부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알 수 있고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털이범 아닌가요? 특검은 명단을 다 대조해보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의 심장인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맞서 대치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밀려오는 특검 수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강타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당 압수수색엔 한 몫을 냈지만 김건희 여사 구속을 두고는 갈라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재뿌리는 압수수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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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는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 규탄 구호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내 쪼개졌습니다. 단합파 장동혁 후보는 혁신파를 공격했습니다. 특검이 국민의 힘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혁신파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두고도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면회는 누가 갑니까?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고 그것은 악법이고 폭정입니다. 우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됩니다. 사필기적이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보수를 망쳤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쳤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하십니까? 한 전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온라인 매체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었죠.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승소해 8천만 원 가량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2022년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청장과 제보자,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은 김 청장과 온라인 매체 더 탐사 전 대표 등 5명은 7천만 원, 의혹 제보자 이모 씨는 1천만 원을 한 전 장관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청장의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 내용은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했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김 청장 등의 소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국민 통합과 화합의 자리인 대통령 취임식.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전직 정상들이 다 모이는 몇 안 되는 자리죠. 하지만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엔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모두 불참합니다. 반쪽 임명식 우려가 나오지만 여권도 적극 설득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도 대통령실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만 참석할 전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불참 사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불참할 예정이라 반쪽 임명식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취임식을 2번 한다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취임식 했잖아요. 예. 했는데 굳이 그걸 하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수백억의 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참석을 적극 설득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설득과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씩 퍼붓는 집중호우에 도로와 철길이 물에 잠겼고 하늘길도 막히면서 한때 시민들 발길이 묶였습니다. 먼저 홍지혜 기자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중랑천이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흙탕물은 어느새 다리 난간 바로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상류인 의정부시 중랑천 주변 도로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동부간선 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물에 잠겨 도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서울 강서구 개화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 수십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몇 시간째 줄지어 기다립니다. 출근을 못해서 너무 힘드네요. 짜증나요. 빠르게 불어난 물에 차량을 버리고 떠난 운전자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가다가 제가 좀 약간 낮은 지대에 차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동이 그냥 꺼지더라고요. 그냥. 빗물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경찰은 버스를 세워 도로 일부를 통제했습니다. 지상 구간을 달리는 전철도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수색역 구간은 역사등이 잠겨 열차가 한때 운행을 멈췄고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오가는 교외선 전 구간은 내일까지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열차가 끊길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도로는 불어난 물이 강물처럼 출렁입니다. 김포공항 일대에는 시간당 100mm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국내선 출발편이 무더기 지연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수도권 곳곳이 교통마비를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눈 깜짝할 새 들이닥친 빗물에 주택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습폭우를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려 빗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주택가 앞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이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첨벙첨벙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버리고 떠난 침수 차량은 물속에 잠긴 채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구조 작업에 나섰고 출입구까지 물이 들어찬 빌라 2층엔 주민이 갇혀 있습니다. 1층 살림집에는 흙탕물 투성이 바닥에 냉장고가 쓰러져 있고 온갖 집기들이 나뒹굽니다. 둥둥 소리가 세탁기 넘어가면 내가 세웠다니까. 이게 이렇게 차니까 이게 냉장고 둥둥 뜨니까 넘어와 버리지. 빌라 1층까지 물에 잠기면서 바닥은 흙탕물로 엉망이 됐고요. 빌라 앞은 밀려온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허리 높이로 차는 그 순간은 5분, 10분 안쪽 서서히 잠겨 아니라 갑자기 밀어졌잖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거니까.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는 차량들이 줄을 지어 탈출합니다. 지하 주차장 내부까지 물이 들이차다 급히 모래주머니를 쌓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에서는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맨홀이 뚜껑째 열려 흙탕물이 분수처럼 치솟았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도로 위 맨홀에서 물줄기가 솟구치면서 운전자가 급히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인천에는 이번 여름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150mm에 육박했는데요.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거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장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물을 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30분도 채 안 돼 흙탕물은 성인 무릎 깊이까지 들이차고 상인들은 하나라도 물건을 건지려 분주히 움직입니다. 물살이 점점 거세지자 휩쓸리지 않으려 벽을 붙잡고 버팁니다. 여기 쳤다니까 여기 모든 쓰레기는 뭐 이거 다 저 위에서. 또 다른 시장도 많은 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상가 지하로 물이 쉼없이 흘러들어갑니다. 폭우가 쓸고 간 자리엔 쓰레기만 잔뜩 쌓였습니다. 치워도 끝이 안 보입니다. 다 저기 물이 차버려가지고 못 쓸 것 같아요. 빨리 저걸 빼야지, 물을 빼야지. 서구와 옹진군 등 인천 곳곳에선 반나절 만에 200mm 넘는 비가 집중됐습니다. 옹진군 덕적도엔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149.2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과 한평에 내린 호우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TV가 안 나올 정도니까. 오늘 그 비가 많이 오니까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니까. 오후 들어 인천 지역 비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내일 오전까지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극한 호우 속에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벽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학생 6명이 다쳤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범퍼가 빠지고 유리창이 깨진 채 견인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버스 옆은 어딘가 심하게 긁힌 흔적이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초등학생 18명을 태운 축구클럽 버스가 넘어졌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벽을 받고 뒤집어진 겁니다. 초등생 2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4명도 경상을 입었지만 다친 학생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도로 위로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소방대원이 밧줄을 연결한 뒤 중년 여성을 부축해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못 잡고 휘청일 만큼 물살이 거셉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 한 산장에서 폭우로 고립된 시민 24명이 구조됐습니다. 서울 곳곳에선 땅이 꺼지거나 도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땅 꺼짐이 발생했고 종로구의 도로는 파손돼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는 물폭탄에 담장과 구조물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탓에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연신 쏟아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전 0시쯤입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남성이 숨지고 14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도 쓰는 마스크 그거 씌워갖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훌렁 벗고 그냥 한 3사람이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불이 난 주차장 안 차량들은 전부 까맣게 타 있고 주차장 천장까지 이렇게 그을려 있는 모습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1층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탱하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불은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폐지 손수레에서 시작됐는데 주차장 천장은 열에 약한 재질로 덮여 있었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탈출하려면 반드시 주차장을 거쳐야 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최근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나 공연장을 겨냥한 폭발물 테러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용인 에버랜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긴급 수색에 나섰는데 또 허위 신고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입장객들로 붐벼야 할 놀이공원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경내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폭발물 설치 제보로 인하여 경찰 수색 중입니다. 안전 확인 시까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버랜드에 폭발물 4만 개를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대전 출입국 관리소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48분쯤. 팩스 상단에는 일본어가, 하단에는 번역투의 한국어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 15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방문객 입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휴가나 방학을 맞아 에버랜드를 찾은 방문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발견이 안 되면 다행인데 설마 또 발견이 됐다면 또 큰 문제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좀 많이 불안하죠. 수색 끝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후 4시부터 입장이 재개됐지만 일부 지친 방문객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12시에 와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렸다가 기약이 없고 계속 그냥 뭐 제보 중이라고만 얘기하니까.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일본발 추정 협박 메일 팩스 사건들과 유사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과격범을 다 체포할 작정인 듯한데요. 이 도심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상징인 워싱턴 기념탑 앞에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주 방위군 장병들 역시 주변을 경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군 투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는 최근 연방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하거나 노숙인들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범죄와의 전쟁 첫날 밤에만 23명을 체포하고 불법 총기 6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Over the course of the next month,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relentlessly pursue and arrest every violent criminal. 노숙인들에게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면 감옥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 think this is long overdue. I've been wanting the National Guards in this area for years. I can get pulled over in my car, everything's legit, but I still don't know how that interaction. 현지 언론은 트럼프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워싱턴 DC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대규모 시위 진압을 위해 별도의 군부대 편성 및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군 지휘권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에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차량을 돌진시켜버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가 교차로를 도는 순간 자전거를 탄 남성이 지나갑니다. 화가 풀리지 않자 운전자는 남성을 찾아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벽과 부딪힌 남성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재차 남성을 차로 들이받습니다. 현지시각 그제 오후 5시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에서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다투던 남성을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19살 10대입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2달 전 중부 충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운전자가 한밤중에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자 주민들이 항의했는데 화가 난 운전자가 이들에게 돌진해 주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정차 문제 때문에 택시기사가 상대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인한 차량 돌진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本人也是经历过这个事情，就是对这种事情还是蛮恐惧的。 중국 당국도 자제를 촉구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중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비행 중엔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죠. 그런데 한 승객이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승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 승객 평생 탑승이 금지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내에서 한 승객이 화를 내며 승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현지 시각 10일 나이지리아의 국내선 여객기에서 승무원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륙 직전 승무원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고 하자 격분한 승객이 착륙 후 승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해당 승객은 결국 연행돼 나이지리아 연방공항청 보안팀에 인계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 승객에 대해 평생 탑승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람차에 한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내달려 있습니다. 관람차가 갑판 쪽으로 내려왔지만 여성이 내리기도 전에 다시 올라가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급히 출동해 여성을 구조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인도 차티스가리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여성은 최고 9m 높이까지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관람차 안에 있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번개가 내리치더니 불길이 솟구칩니다. 반대편에선 폭발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신주가 낙뢰를 맞으면서 반대편 변압기까지 연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 평양의 지하철이 확 달라졌습니다. LED 조명을 달고 궁전처럼 꾸몄다는데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민들이 지하철 개찰구에 스마트폰을 찍고 들어갑니다. LED 조명으로 불을 밝힌 지하철 플랫폼은 하얀 돔 형태로 꾸며져 궁전을 연상시킵니다. 벽은 평양 풍경과 꽃 그림으로 장식했고 안내 화면엔 행선지와 역명, 온도와 습도까지 표시됩니다. 최근 북한은 영광역과 모란봉역 등 평양 주요 지하철역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습니다. 2015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하철역 설계 개선을 지시했는데 10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 겁니다. 예스러운 옥색 기둥은 밝은 색으로 바뀌었고 역사 중간엔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생겼습니다. 에스컬레이터만 덩그러니 내려오던 과거와는 달리 중간중간 설치된 TV 화면으로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이 기둥 사이에 긴 의자도 놓고 TV도 놓아야 한다고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매 역들마다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축과 장식, 조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저형 예술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철은 지하 100m에서 150m 깊이에 만들어져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로 유명한데 유사시 핵공격도 견디는 초대형 방공호 역할을 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울 땅속에는 30년 넘은 노후된 하수관이 무려 6,000km 이상 묻혀 있습니다.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땅 밑을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긴 장치엔 고화질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관로 안으로 집어넣자 곧바로 지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수관 곳곳은 붉게 녹이 슬었고 연결 부위에 틈이 벌어진 것도 보입니다. 설치된 지 37년 된 노후 하수관입니다. 이렇게 낡은 하수관에 균열이 생기면 누수가 발생하고 주변 흙이 침식되는데 이때 땅속 빈 공간이 생기며 싱크홀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4월 애호개역 인근 1.3m 깊이의 싱크홀과 지난해 종로 5가역 주변의 1.5m 깊이 싱크홀 모두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 하수관로의 55.5%, 6,029km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길이가 가장 긴 송파는 438km, 강남은 430km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2년에 걸쳐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합니다. 우려 지역을 선별해서 우선 지역으로 1,800여 킬로미터를
먼저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 현행법상 특별시의 하수관로 정비엔 국비 지원이 안 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시행령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술김에 전 연인에게 실수로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잘못 보냈다가 얼굴 붉혀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지금까진 5분이 지나면 삭제하지 못했는데 이제 24시간 안에만 지우면 된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부모님이나 다른 분한테 보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분 지나고 삭제를 못하니까 사진이나 잘못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용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실수가 잇따르자 카카오가 기존 5분에서 24시간으로 카톡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가 삭제했는지도 알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가상의 업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식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야 하는데 제가 잘못 보낸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이 4시 54분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3시간 정도 흘렀는데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서 모두에게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데 삭제 시간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5분에서 늘어난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제한이 없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카카오 측은 이용객들의 대화 부담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24시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 시간 확대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젠 밖에서 밥 사 먹고 쇼핑할 때 지갑은 물론 스마트폰조차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곧 지갑이 되는 건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고객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대신 자신의 얼굴을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특정 앱에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를 인식해 결제하는 페이스페이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으로 결제가 잘 되는지 안경을 쓰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페이스페이로 결제할게요.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얼굴의 특징점과 선을 수치화해서 암호화하는 기술 덕분에 안경을 쓰거나 화장을 해도 쉽게 인식이 됩니다. 다만 성형 수술을 했거나 체중 변화가 심할 때는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얼굴 인식 단말기가 설치된 서울 시내 2만 개 가맹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선보인 금융사는 앞으로 전국 16만 개 가맹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금융업체들도 시범 운영 중이던 얼굴 인식 결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편리하다면서도 보안 문제를 걱정합니다. 얼굴이라는 것 자체가 보안이 되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손쉽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나.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얼굴 결제가 도입된 러시아에서는 개인정보가 정부에 수집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얼굴 결제 기술을 혁신 서비스로 지정해 지원하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한 고등학생이 소비 쿠폰으로 커피 100잔을 사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전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김동아 기자가 전합니다. 커피숍 한편에 포장을 앞둔 커피가 빼곡합니다. 소비 쿠폰을 활용해 커피 100잔을 주문한 사람. 영상 속에서 누구보다 분주한 검은 옷의 남성입니다. 세종시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어머니와 함께 박스에 담긴 커피 100잔을 밖으로 옮기더니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집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왜 미안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데 100잔을 주문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커피를 들고 간 곳은 인근 소방서와 경찰 지구대였습니다. 지난 겨울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세종 전통시장에 불이 났는데 그때 소방관들이 애써준 것을 보고 보답하고 싶다며 찾아간 겁니다. 학생이 되게 큰 상자를 갖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좀 소방관들한테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뜻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다고. 지난달 26일 강원 춘천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소비 쿠폰으로 구매한 커피 100잔을 인근 소방서와 파출소에 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도 소비 쿠폰 전액을 기부했었다며 인증하는 글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마음들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한때 침체의 그늘이 드리웠던 조선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신규 선박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마스가로 대표되는 한미 간 조선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날개까지 달게 됐습니다. 경제카메라 김태우 기자입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출근을 위해 거제 옥포조선소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조선업 세계 1위,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침체를 겪었던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울산 조선소는 계약을 따낸 선박들을 건조하느라 모든 작업동이 꽉 찬 상태입니다. 최근 2년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규 선박 발주가 쏟아지면서 조선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의 약 60%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또 다른 활력이 더해질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작업을 국내 조선소가 하청 형태로 도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NG 운반선이 한창 건조되는 중입니다. 선체 블록 조립을 시작해 완성 단계에 이르면 바다에 띄우는 방식인데요. 미국으로 수출된 선박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일감이 늘고 일당이 오르면서 기술자들의 구직 신청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용접 외에도 치부도 있고 사상, 도장, 그리고 문의도 많이 와요. 지금 그 거제로 내려가면 조선소에 바로 입사를 할 수가 있느냐. 신규 인력 유입으로 침체됐던 인근 상권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이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서 단체 손님 중공업에서 매일같이 예약해 주시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룸들은 임대 매물이 소진이 거의 다 되고 중소협력업체들도 톡톡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가동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 조선업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할 걸로 기대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한테 공급망을 다시 재건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이 기자재 업체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해달라. 세계 조선업 판도가 요동치는 지금 K조선의 항해에 시선이 쏠립니다. 경제카메라 김태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중엔 간병비 지원도 최종 포함됐습니다. 대선 땐 두루뭉술을 했었는데 중증 환자 간병비 5년 뒤엔 지금의 30%만 내도록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쉼없이 검토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했습니다. 공약 때 내걸었던 AI 3대 강국, 코스피 5천 달성, 잠재 성장률 3% 목표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선 공약 때 수치와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현행 100%인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12만 원인 간병비 부담이 3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재원 부담상 중증 환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심사 기준을 신설해 중증, 최중증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당초 공약은 18세 미만까지 지원이었지만 재원이 부족해 줄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방금도 보셨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계획 이루려면 210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세금을 더 걷거나 쓰는 걸 줄이거나. 대통령의 1호 산업 공약으로 불렸던 대표 공약이 국정과제에선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전략 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이름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라고. 하지만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느껴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쓸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풀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국정위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새로운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가 어르신들 체육 활동을 장려한다며 5만 원 쿠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빚내서 마련한 이번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인데 5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정작 신청률은 5.4%에 그쳤습니다. 이래서 우리 세금 잘 따져봐야 합니다. 김민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생애 처음인데. 그래요? 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체육시설에 돈 들여서 하시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네. 평소에 걷기 운동 많이 하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30만 명은 누구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신청하면 5만 원 쿠폰을 받습니다. 70만 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마감일인 오늘까지 신청자 수는 고작 3만 3천여 명, 5% 수준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350억 원을 마련해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넣었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구 39곳 시민들은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된다며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시도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르신 스포츠 지원 사업이지만 상품권 사용 가능 업체 약 4만 4천 곳엔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 대상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어른들이 사용하기 참 되게 어려운 사설기관이더라고요. 신청 방법도 홈페이지에 지원금도 제로페이로 지급해 어르신들에게 생소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가지고 이게 탁상 공론으로 시도된 예견된 참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낮은 신청률 탓에 오는 20일로 기한을 우선 연장하고 다음 달 추가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낙마 후에 더 센 검증을 진행한 인물이라는데요. 금융감독원장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북송금 변호인이 지명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충남 보령 출신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 헌신한 교육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강선우 의원 자리였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엔 민변 출신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강금실 전 장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증을 더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 또 특히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강도들은 더 세졌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엔 선거 때부터 이 대통령 경제 멘토로 불린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자엔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혁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서운 짓을 했어요?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쓸 곳은 많은데 이 나라 재정은 부족하다면서 대책 회의를 열었죠. 파격적인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88 골프장을 굳이 왜 가지고 있냐. 자산 보전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 판다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88 골프장을 팔아버리라는 거네요? 네, 80만 평대 면적의 추정가도 1조 원이 넘습니다. 번번이 실패한 매각, 이번엔 성공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또 특별히 챙겨보라는 돈이 있었는데요. 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 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도 여기다 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공공기관 통폐합도 주문했다면서요? 네, 기관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면서 이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 산업도 타깃이 됐습니다.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예산 낭비에 이 연간 얼마 들어간다고요? 석탄 채굴 공급에 1,354억.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이거 탄소 발생도 시키잖아요. 하나같이 논란 큰 이슈들인데 결과도 지켜보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이 뭐 싸웠어요? 네, 조 의원의 한마디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제 SNS에 한 식당 사진을 올리고 우리 지역구에 이거 뭐냐 싸우자는 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식당 상호에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애꿎은 그렇다고 지역구 식당을 경영한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더군요. 네, 누리꾼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구 주민 식당이 대통령과 동명이란 이유로 표적을 만드냐, 지역구 자영업자와 싸우자는 게 국회의원이냐고요. 이 조 의원, 그런데 맛있네라는 댓글을 이어서 남겼거든요. 하지만 기싸움하는 거냐,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해당 가게가 좀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 의원에게 먼저 홍보를 부탁했고 가게 이름은 과거 어머니 식당 이름을 그대로 쓴 것뿐이라고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치를 떠나서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몰랐습니다. 정치인의 한마디, 때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누구에게 혼이 났어요? 네, 정은경 장관의 청문회가 끝난 뒤에 혼이 났다는데요. 김 의원, 누구에게 왜 혼난 걸까요? 다른 청문위원들 그렇게 안 하는데 너만 질문을 그렇게 하냐. 여기 제가 태백이랑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에서 이런 거 지적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좀 혼났어요. 누구예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의기소침했지만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친절하게 했다 이런 걸로 혼이 났나 보군요. 네, 김 의원은 지난해 탄핵안 표결 참석 뒤에도 당내에서 탈당을 요구받기도 했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면 아직도 있냐 뭐 이런 거 많아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당명처럼 짐 말고 좀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김 의원의 말처럼 큰 목소리 대신 대안과 해법으로 야당의 힘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엔 호우주의보가, 서울 등 수도권은 호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중부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수도권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영서에도 150mm가 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수도권은 최대 7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오겠고요. 빗줄기는 오후부터 차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남부의 비는 오늘 저녁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은 소나기만 지납니다. 중부는 광복절인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가 잦아든 남부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오며 높아진 습도로 체감온도가 높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서풍까지 불어 더 더워집니다. 밤사이 서울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28도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